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는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재판을 열더니 어떻게 윤석열은 이렇게 재판을 안 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장동 재판부 같은 경우 일주일에 재판 2번 열었고요. 그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는 일주일에 2번씩 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일주일 내내 법정에 붙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사들하고 법원하고 짠 거죠. 이거는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겠다는 거죠. 검사하고 판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기현 판사, 이 사람은 비공개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증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앞선 거구나. 예, 죄송합니다. 이거 앞선 내용인데 잘못 나왔네요. 오늘 뭐 계속 뭐가 실수가 있네요. 예, 이겁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실컷 하고 나니까 이거 아까 내가 한 얘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할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열렸던 법관 회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 마이크가 꺼지면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나 봐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주제를 또 할 뻔했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열렸던 법관 대표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기는 열렸어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빛 좋은 게살구였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 셈이 됐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지기현 문제도 조희대 문제도 모두 뭉개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핑계거리는 좋죠.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으니 임박해 있으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겠다. 아니 그럼 인간들아 좀 앞서서 잡든가. 문제가 발생한 게 5월 초 아닙니까? 5월 1일 바로 5월 1일에 조희대가 저지른 잘못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관 대표회의는 늦어도 5월 10일 정도는 열렸어야지. 그런데 이제서 늘 보름이나 더 지나가지고 열어놓고서는 갑자기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럼 날짜를 왜 그따구로 잡어? 니들이 잡았잖아. 그러고도 니들이 판사야? 얘네들 판사가 아니라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협잡꾼들이에요. 사기꾼들입니다. 허가낸 사기꾼들인 거죠. 오늘 당연히 열렸어야 했고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암살 음모 이것이 다뤄져야 했지만 그 얘기는 오늘 쏙 빠졌습니다. 2시간 만에 끝났어요.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건 사실상 안 했다는 얘기예요. 법관 대표회의 정원이 126명인가 그런데요. 오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88명입니다. 88명. 아니 제대로 참석도 안 했어. 법관 대표회의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기 참석을 안 했으면 법관 대표는 뭐 하려고 하노? 자, 아무튼 88명이 출석해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결론도 안 내고 2시간 만에 종료합니다. 대선 이후에 속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대선 이후에 속행한다? 지금은 대선 직전이라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아니 근데 날짜를 누가 잡은 거야? 니들이 잡았잖아.
그럼 처음부터 날짜를 이렇게 잡지 말든가.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희대가 사고 친 게 5월 1일이잖아요. 그랬으면 늦어도 5월 10일쯤에는 열려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지. 근데 5월 26일 지들이 그렇게 잡아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대선이 코앞에 있으니까 회의하면 안 되겠다? 뭔데? 국민들 우롱하나? 국민들 바보 취급해? 판사들이 그래도 돼? 그러고도 니들이 판사야? 아이고 정말 이름이 아깝다. 이름이 아까워. 시험이 아깝다. 시험이 아까워. 니들 같은 것들한테 판사라고 법봉 지어주려고 사법시험을 쳤나 싶으니까 아이고 진짜 그동안 40몇 년 동안 국가 예산이 그렇게 낭비가 됐구나 싶다. 아이고야 참. 대선 이후에 속행한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요 대선 이후가 되면 이딴 거 필요도 없어. 우리가 대선 전에 이런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건 뭐야? 법원이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조희대가 그렇게 사고를 친다 하더라도 멀쩡한 판사들이 있고 그 멀쩡한 판사들에 의해서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다. 스스로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켜보기 위해서 법관 대표회의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겠다면 대선 전에 안 하겠다면 뭐 필요해? 필요가 없죠. 법관 대표회의 앞으로 열든가 말든가 니들 알아서 하고 니들은 이제 뭐가 됐다? 판사들도 사법부도 모두 개혁 대상이다. 싹 갈아엎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저는 며칠 전부터 이 얘기 계속 해왔습니다. 안 할 거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암살 음모, 조희대의 그 암살 시도, 이 암살 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안 할 것 같다. 판사들 얘기들 제가 취재를 했더니 안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몇몇 판사들이 계속 이번 법관 대표 회의를 추진해 왔던 판사들한테 기어와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거론하면 그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 차라리 대선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렇게 깔짝댔대. 깔짝 계속 괴롭힌 거야. 그게 왜 괴롭혔겠어? 그거 전부 다 조희대가 보낸 밀정 같은 놈이죠. 조희대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법원 안팎에 심어놓은 자신의 꼬붕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분위기를 바꿔놓는 겁니다. 따라서 사법부 개혁의 가장 핵심은 인적 청산인 겁니다. 조희대 청산. 조희대가 임명한 대법관들 싹 갈아치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더 있어요. 조희대 같은 놈을 임명조차 하지 말았어야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지 임명이 됩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이 된다면 개떡 같은 대법관들 민주당이 임명 안 하면 됐잖아. 근데 보세요. 이 개떡 같은 대법관들 보세요. 이 새끼들 뭐 하는 짓이야. 임명될 때는 민주당이 와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살살 기면서 로비도 하고 말이야. 제가 대법관이 되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민주당한테 해가 안 되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다녔다 이 새끼들. 대법관 2명 내가 알아요. 민주당 쪽에 와가지고 로비한 새끼 알아. 그 대법관 후보가 내가 알기로 로스쿨 교수를 통해 가지고 박광훈이한테 로비를 했어. 내가 알아 그거를. 자, 그랬는데 그때 그런 로비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지. 응? 그런 로비가 있더라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됐죠.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런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냐 말입니다. 자, 이거는 민주당 내에 이 법조 출신들 있죠. 판검사 출신들. 이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보면은 지금 윤석열한테 찍히고 탄압받고 해가지고
현재 민주당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또 언제 우리 뒤통수를 때릴 사람일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 쪽에 가 있는 애들 중에 원래 이 전직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기자 아니면 판검사들이었거든. 하여튼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사법부 내에는 조희대와 궤를 같이 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희대에 무슨 특별한 혜택을 입어서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이찍이야. 극우야, 극우. 이찍 정도가 아니라 극우예요, 극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지지하고 국힘당을 지지한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짬짬이 자기들끼리 역할 분담해가지고 너 저기 가서 쟤 설득, 너는 저기 가서 저놈 설득 요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번에 법관 대표 회의에서 조희대가 저지른 정치적 암살 사건을 무마하고 넘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다룰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 다뤄봤자 필요도 없어. 그렇다는 점에서 판사들은 정말 중요한 갱생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지. 솔직히 어제만 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법관 대표의 싹수가 노랗다. 의제 채택을 했네 말했네. 했다 그랬다가 안 했다 그랬다가 난리도 아니다. 그리고 결국 거론 안 한다.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지금 일부 그리고 민주진영의 일부 유튜버들이 자꾸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면은 지기현이고 조희대고 그냥 아작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막 이렇게 몰고 갔는데 결국 봐, 내 말이 맞잖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지기현도 보세요. 당장 물러날 것 같다고, 당장 물러날 거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셨죠. 안 물러나잖아. 저만 지기현 버틸 거다라고 했어요. 봐.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더 버리면은 그 언론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지금 이 법관 대표회의 요놈들은 그냥 싹수가 노래요. 처음부터 의제에서 빠졌던 거예요. 맞아요. 뭐 의제에 포함됐는데 보도자료를 좀 이상하게 돌려서 빠진 것처럼 보였다. 원래는 포함됐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관 대표회의의 공보관사는 되게 억울한 거야. 자기는 취지대로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어깃장 놓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이 상고심 사건, 그러니까 조희대가 저지른 정치적 사법살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의지가 없었어. 오히려 뭐에 대해서 거론한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 개혁법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그 2시간짜리 이 법관 대표회의가 아무런 결론 없이 그냥 문 닫고 간 것만 해도 그게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2시간 했다 그랬죠. 법관 대표회의 2시간 했다고. 그런데 국민 의례하고 성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라고 주제 의견하다가 몇 사람이 이렇게 갑론을박 하다 보면 시간 훌쩍 갑니다.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거고 오늘 우리 계속 이대로 회의를 할까요 말까요 그 얘기만 했던 거야. 그러고 하다가 그냥 그만둔 거야. 하나마나 한 거. 쇼만 한 거죠. 쇼만. 마치 법관 대표회의에서 어마어마한 걸 결정 내릴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한 거예요. 우롱. 아유 진짜 씨. 이 판사들이 이래도 돼? 판사들이 그래도 되냐고. 판사씩이나 돼가지고 이따구로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냐고.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재판을 맡겼다는 게 정말 불안해. 판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신뢰를 못 하겠어요. 뭐냐고.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의지에서 빠졌는데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쇼하는 것도 웃기잖아. 이래 놓고서는 아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판사회의는 원래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던 이유,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이유가 뭐야? 법관 대표회의 열기로 한 이유가 뭐야? 조희대의 정치적 사법살인, 사법살인 이것을 단죄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열자 해놓고서는 중간쯤에 가다가 의제가 살그머니 원인은 사라지고 결과만 가지고 뭐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라고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개혁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 개혁 대상이 된 거에 지금 어깃장을 놓고 싶은 거고, 우리는 개혁 대상 아니야. 왜 우리를 개혁 대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라고 개긴 거예요. 개긴 거. 그런데 막상 분위기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거들랑.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 법원 개혁법 중에 판사 100명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이런 거 있었죠. 요거를 오늘 민주당에서 철회했어.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시비거리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래저래 그만하자 라고 한 겁니다. 얘 얼마나 얍삽한 놈들이냐고. 오늘 회의가 연기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대법원에 대한 개편, 대법원에 대한 개혁, 법원개혁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뭐 중요한 부분을 철회해버리니까 아이씨 그럼 하지 말까? 이렇게 된 건 거죠. 이 얼마나 얍삽한 인간들이고요. 애시당초에 지금 이 법관 대표회의는 법원의 공정성을 지키고 법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들, 자정작용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기득권 집단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거대 기득권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재판 독립의 근원, 재판 독립 문제, 사법부 독립 문제의 근원이 된 그 문제, 조희대가 저지른 사법살인, 정치적 살인,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다룰 생각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따지겠다. 아이고, 참. 이런 놈들이 판사라니. 나라 꼴이, 자, 원래요,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함부로 개입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사법부 자체가 정치화됩니다. 재판이 아니라 정치 투쟁의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 문제에 일부러 사법부가 한 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가 한 건 뭐야?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어. 조희대는 스스로 지가 사법 소극주의자래. 사법 소극주의? 예,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게 사법 소극주의예요. 근데 떡하니 개입해 놓고서는 판사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판사회의, 법관 대표회의 이런 거 지 꼬붕들 시켜가지고 주저앉히고 대법원장씩이나 돼가지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노란한 판사가 더 잘못이지. 아니 조희대야 자기 지금 밥그릇이 떨어지게 생겼고 자기 목이 날아갈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지. 하지만 판사들이라는 놈들이 그렇게 일반 시민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겠다고 하고 엄벌에 처하는 놈들이 왜 조희대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냔 말이야. 팔이 안으로 굽나? 아이고 참. 이번 같은 일은 결국에 조희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조희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조희대 입맛에 맞춘 거잖아. 법관 대표회의 열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수립하고 있는 법원 개혁법,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만 한다.
조의대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좋아? 조의대가 좋지. 그런 거였던 거죠. 자정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원은 이 법원이 아니죠. 이렇게 이쯤 되면은 스스로 자정 기능이 있어야지 법원이고 사법부고 독립을 지켜줄 수가 있지. 아무런 자정 기능이 없는데 이게 무슨 게다가 지금 보세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조의대도 조의대지만 지기현 아닙니까? 오늘도 이 재판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윤석열을 불법적으로 석방을 해주고 내란 재판을 계속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룸살롱 의혹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뭉개고 있잖아. 조의대의 초헌법적인 파기환송심,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고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얘들은 갈아엎는 게 낫죠.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판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어졌고 지들이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떠드는 신주딴지처럼 모시는 사법부 독립 판사들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아유, 앞으로 사법부에게는 응징과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참, 아유,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인간들인지 모르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